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좀 투자 포인트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 30분, 40분 정도, 그 정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지금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이 좀 찌글찌글한 이유가 좀 중국 때문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중국의 부동산 그 회사, 그 비구이안인가? 그 회사가 지금 지금 그 이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 중국 기업들을 지금 믿지 못하겠어. 지금 중국 기업들, 제가 한국에 있는 중국 주식들 투자하지 말라는 이유가 중국 기업들이 약간 분식회계도 많이 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그 중국의 부동산 업체, 그 지금 위기인 그 부동산 업체도 회계상으로는 막 1년에 막 몇 조씩 버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번 달 초에 이자 200억인가 300억을 못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위기라고 하니까 나는 중국 기업들을 진짜 믿을 수가 없는 게, 하여튼 지금 주가가 이게 최근 지수가 좀 찌글찌글한 게 약간 미국보다는 지금 중국 이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에 지금 주가가 2600에서 지금 2500까지 떨어진 이유가 이제 중국 부동산 문제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두 가지거든요. 다른 거 특별히 악재 없잖아. 그죠? 중국이 특히 이쪽 문제가 크거든. 근데 요쪽은 이제 중국은 특이한 게,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부동산 문제가 터졌으면은 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고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니까. 근데 중국은 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고 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얘네들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 알아서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딱 보니까 이 다음 달 그 9월 26일인가 그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놈들이 그 위기를 좀 시간을 끌면서 다음 달에 아시안 게임도 있는데 지금 막 시끄럽게 하지 않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중국은 공산당이니까 아마 나중에 국유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업체 헝다도 지금 홍콩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헝다랑 중국 이름 벽개원이라고 있어. 비구위안이라고 벽개원. 요 회사가 지금 위기란데 헝다보다 규모가 한 4배, 5배 크다고 하는데 요 회사도 내가 볼 때는 중국 놈들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나중에 시간을 끌면서 좀 구조조정하고 구조조정하면서 국유화할 것 같습니다. 국유화. 제 생각엔 그래.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국유화 할 거면 생각해보세요. 국유화 할 거면은 국민들의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명분이. 국민들 중국 애들이 요 헝다랑 벽개원은 요 최대주주 애들이 부정부패를 하거나 그쪽 걔네들 돈을 다 갚아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최대한 헐값에 국유화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조금 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9월달에 지금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기를 그냥 터뜨리기보다는 조금 질질 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국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이제 기업에 대한 공부에 더 집중하자고. 왜냐하면 실적 좋은 건 또 올라가는 건 갑자기 또 올라가니까 너무 글로벌적인 경제 상황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지 말고 좀 좋은 기업들을 빨리빨리 분석해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기업 공부를 좀 열심히 하자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CPI 지수가 지금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계속 7%, 8%. 우리 이때 난리 났었잖아. 막 CPI 8%일 때 막 지수가 막 흔들흔들 거렸잖아. 근데 지금 CPI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 3%대 나왔죠. 3%대. 그래서 다음 달 9월 20 며칠 날 23일인가 다음 달에 그 미국의 FOMC 있는데 거의 동결 확률이 큽니다. 지금
동결 확률이 한 75%에서 80%더라고. 그래서 미국은 다음 달까지 어차피 금리 동결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변수는 중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국 변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유화할 것 같고 8월 달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9월 달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기를 터뜨리면은 중국 놈들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회거든. 중국 놈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 항저우 아시안 게임 있는데 막 위기를 터뜨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질질 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그 대신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매도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다음 달 9월 7일까지 9월 7일이면 한 2주 남았죠? 9월 7일까지는 좀 지수가 찌글찌글 할 거다. 지수 기대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수 기대도 하지 말고 지수 걱정도 하지 말고 9월 7일까지는. 왜냐면 지금 외국 놈들이 여러분 그 지수는 외국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보면은 지금 이번 달에도 코스닥 매도했고 거래소 매도했고 선물을 13,000계약 매도했고 누적으로 콜옵션 매도, 풋옵션은 매수. 그러니까 풋옵션이 매수잖아요. 여기 보면 풋옵션이 매수라는 거는 밑으로 지수를 밑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해 줘야지 지수는 반등이 나오지. 근데 외국인들도 선물을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선물을 만약에 글로벌 경제 분위기가 바뀌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했던 거를 매수로 바꾸면 지수가 다시 또 2,550, 2,600으로 반등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 쪽 뉴스 좀 보시면서 내가 볼 때 이렇게 지수가 흔들릴 때는 만약에 현금 있거나 이런 분들은 또 기회니까 지금 지수가 2,500이면 제 생각에 여기 보잖아요. 지수가 2,500 여기서 지금 여기잖아요, 지수. 2,500에서 뭐 걱정할 거 없다. 여기가 그때 이 자리잖아. 지금 몇 달 전이야, 이거. 2달, 3달 전에 여기였잖아요, 여기.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잖아, 지금. 그죠? 여기서 뭘 걱정할 게 뭐 있냐, 이거지, 지금. 2,500에서 뭐 걱정할 거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 지수는 반등이 나온다. 너무 글로벌 경제를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그리고 하나 까먹었는데, 이거는 제가 책 한 권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책을 잘 안 읽어요, 요즘에.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니까, 저는 이제 뉴스 보고, 기업 리포트 보고 뉴스 보기 바쁘지. 하루에도 수천 건의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뉴스만 보기도 바쁜데, 최근에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책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이 1%를 읽는 힘이라고, 이게 아직 출간이 안 됐어. 8월 30일 날? 내가 알기로 8월 30일인가 출간이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벌써부터 출간 전부터 지금 얘가 여기 써 있네. 8월 30일 날 출고죠. 그래서 저도 이걸 하나 신청했거든요. 저도 이거를 이 작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이거를 소문을 듣고 저도 지금 예약 주문을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제가 경제 분야의 책을 산 거는 처음이야. 그만큼 저도 좀 기대가 되는 책이라는 소리인데, 제가 뭐 친분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도 제가 구독자분 중에서 또 이런 거를 이건 주식 경제 서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경제 분야에 주식, 경제, 부동산,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어. 이 작가가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가명인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뭐 금융기관에서 임원을 막 많이 연임하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하나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도 되고, 그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줘도 될 것 같아. 그만큼 제가 좀 믿는 사람이 이번에 또 처음으로 출판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저랑 뭐 관계가 없지만 이 사람이 저랑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좀 쉽게 경제 이야기를 좀 쉽게 쓴 글이기 때문에 좀 쉽고 또 재미도 있어. 그래서 너무 어렵게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이나 뭐
뭐 아들 딸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읽고 아들 딸들한테 야 이거 한번 읽어봐 할 정도로 좋은 책이다. 저는 좀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랑 관련은 없지만 좀 한번 관심이 있는 분도 읽어보시라 이 소리입니다. 제가 제 돈 내고 주문했으면 뭐 이해를 하시겠죠. 그만큼 기대가 되는 책. 자,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자 그리고 지금 다 이어서 가면 자 바쁘다. 자 지금 할 말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금리는 동결이 될 거다. 그리고 금리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8월 9월달은 전통적으로 여러분 통계로 보면 8월 9월은 전통적으로 약세장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8월 9월은 지수는 쉬어가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9월부터 이제 10월, 12월, 12월은 또 지수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마라톤이에요. 100m 달리기가 아니야. 여러분 주식을 뭐 6개월만 하고 땡칠 거야? 1년만 하고 땡칠 겁니까? 여러분 뭐 계속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계속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돈 버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잡주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잡주하다가 다 저기 끝나는 경우만 잡주만 안 하면 돼. 그리고 이것도 제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비만약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많이 지금 엄청 잘 팔리고 있대요. 다이어트 약이 여러분 나도 이걸 소문만 들었는데 이 다이어트 약 위고비라는 다이어트 약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잘 팔려서 없어도 못 판대. 근데 이 회사 이거 위고비를 만든 약을 만든 회사의 주가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천당을 하늘나라로 가고 있어.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싹센다나 위고비 마운자로를 만든 회사들 주가가 날아가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주사를 맞나봐. 주 1회 주사를 맞는다고 합니다. 주사 방식으로 가나봐. 이거 그러니까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솔직히 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기술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유한양행, 동아 ST, 한미약품 정도 한미약품이 특히 앞서간다고 합니다. 한미약품이 당뇨병 요 치료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비만약은 당뇨병 치료제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당뇨병 치료제를 약간 변형해서 비만 치료제를 만들었나 봐. 그래서 한미약품이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쪽으로는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얘네들이 좀 그나마 좀 앞서간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미약품은 근데 주가가 30만 원 넘잖아요. 주가가 30만 원 넘기 때문에 개인들이 솔직히 사기가 상당히 힘들어. 이게 30만 원, 한 주에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길게 보면 DXVX라고 있죠. 이름도 여러분 생소할 텐데, 이 7,000원짜리 DXVX 있잖아요. 요게 한미약품의 차남이 운영하는 회사거든. 그래서 나는 요쪽을 아마 키울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얘는 시가총액이 지금 2,500개 안 돼. 그래서 요쪽 물론 상반기 2분기까지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저도 그래서 이쪽을 관심주에 놓고 내가 보고 있는데 한미약품 차남이 하고 있다고. 한미약품 차남. 한미약품 차남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키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한미약품이 이쪽으로 좀 좋은 걸 많이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DXVX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미약품을 할 수 있으면 한미약품이 좋은데 얘가 30만 원 너무 비싸니 DXVX를 개인들은 좀 이건 7,000원밖에 안 하잖아. 한 주에.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아직 올라간 것도 없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은 좀 안 좋지만 최근에 DXVX 임원놈들이 6,700원, 6,800원, 6,900원 이런 데서 많이 샀단 말이야. 막 몇천만 원치, 몇 억치 샀단 말이야. 그래서 좀 길게 보면 뭐 호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야, 여러분. DXVX.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재미없을 수 있는데 길게 봐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겠지. 자, 그리고 어쨌든 그쪽을 우리나라 그래서 비만 치료제나 당뇨 치료제, 탈모 치료제 만드는 회사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해제약도 말씀드렸죠. 중해제약 여러분 막 날라가잖아. 요즘에 5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죠? 저번 주 금요일날 5만 원까지 찍고 기관들이 매도하니까 4천 원까지 빠졌더만. 그래서 중해제약은 제가 그때 그랬잖아. 5만 원 이상은 보지 말라고. 5만 원 이상은 욕심이야, 여러분. 5만 원까지 갔으면.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 그때 여기 7월 27일 방송에도 중해제약 중기로 5만 원 봤는데 중기가
무슨 중기야? 지금 한 달 만에 날아갔는데, 그죠? 이거 봐봐요. 내가 7월 27일날 이거 45,000원에서 5만원만 보라. 중기야. 중기면 한 6개월에서 1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 한 달도 안 돼서 5만원 갔어. 그러면 이거는 팔아야죠. 왜 그죠? 45,000원에서 5만원 가면 팔아야지. 제가 38,000원, 9,000원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얘는 끝난 건 아니라고. 얘가 탈모 치료제도 한단 말이에요. 탈모 치료제 지금 대만이나 싱가포르에서 탈모 치료제를 임상 3상을 하고 있어요. 임상 3상이야, 3상. 탈모 치료제. 그래서 중해제약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5만원까지 갔을 때는 팔아야지. 이거 보시면, 종목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잠깐만, 중해제약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그래서 저도 관심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45,000원 기준이 1조거든. 근데 저는 중기적으로 좋게 보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중기적으로 좋게 보는데, 일단은 실적도 좋은데, 중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원 이상은 좀 욕심이니까, 기관들이 매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매도하잖아. 그죠? 5만원 근처는 이제 기관들이 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기업들은, 만약에 없는 분들은 다시 4만원 초반이죠. 여기 4만원. 보이죠? 4만원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오면 땡큐지, 솔직히. 여기까지 오면은 땡큐잖아, 솔직히. 4만원까지 오면 땡큐지. 4만원에 와서 사가지고 5만원에 팔아먹고 4만원 막 1,000원, 4만 1,000원, 2,000원에서 왔으면 만약에 4만 1,000원, 여기 검은색 라인 4만 1,000원, 2,000원에 만약에 온다면 매수해서 또 5만원은 팔고, 그죠? 여기 와서 4만 1,000원, 2,000원, 3,000원 4만 3,000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4만 3,000원에서 만약에 1차 매수 입질을 하고, 근데 만약에 올라가면 뭐 땡큐고 4만 3,000원 샀는데 만약에 4만 원까지 떨어졌어? 그럼 또 2차 매수하고, 그죠? 모았다가 5만 원은 팔고, 이런 식으로. 그냥 탈모 치료제 임상 3상을 하니까.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중해제약은. 알겠죠? 중해제약은 그런 식으로 좀 단기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고, 유한약이 뭐 좋은 거 다 누구나 알고 있고, 대원제약도 요거 별표 하나 해야 됩니다. 요거. 대원제약도 당뇨 비만 치료제를 지금 근데 얘는 임상 1상이에요, 1상. 대원제약은 근데 실적도 좋아요. 여러분, 대원제약이 감기약 안 먹어본 사람 없을걸? 그죠? 대원제약이 감기약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거야. 실적도 좋아. 얘는 실적이 좋고, 라파스랑 제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원제약도 제가 관심주에 있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다. 근데 대원제약을 지금 사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런 애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왜 이거 기관들이 죽어라 사고 있죠. 기관들이 죽어라 사고 있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죠. 근데 많이 올라간 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요만큼만 조정이 나오면 그 정도 한번 들어갈만 하죠. 왜냐면 기관들이 좀 막 매수하고 있고, 내가 볼 때 더 갈 것 같아, 이거는. 대원제약은 실적도 좋기 때문에, 실적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기술력이 있는 데서는 인벤티지 레벨, 얘도 많이 올랐어, 지금. 얘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는 빠졌을 때 단타를 치는 거지. 라파스랑 대원제약이 서로 제휴해가지고 지금 치료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JW 중해제약도 계속 어쨌든 끝난 건 아니다.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 현황이 이렇게 되고, 유한양행 이런 애들, 근데 다 임상 1상이잖아. 임상 1상. 그죠? 아직 느리다고. 그래서 한미약품이나 한미약품, 대원제약, DX, VX, 그리고 중해제약은 탈모 치료제 3상. 그래서 제약바이오 8월달에 물 들어오고 있다. 제약바이오에서 8월달에 물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8월달에 바이오 액티브 ETF가 많이 올라오고, 9월달에 세계 폐암학회가 있고, 10월달에 유럽 종양학회가 있다.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뉴스도 계속 나오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한다고 그러죠. 근데 셀트리온은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빼고. 자,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정부가 키워주고 있다. 정부 정책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정부가 키워주고 있다. 그 정도.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외국인들도 지금 좀 사고 있는 거 하고 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이따 또 나오겠죠.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중해제약 보고, 대원제약 같은 거 좀 관심 있게 보고, 기관들들. 그리고 이 비만치 대봉 LS도 이거 있죠. 대봉 LS. 얘가 얘도 비만약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대봉 LS는 복병 정도로 보면 돼.
여러분. 이 기업도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거. 이 대봉 LS도 최근에 15,000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이렇게 쭉 누르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거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비만 치료제 만든다고 최근에 이거 급등했었는데 다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어쨌든 이 기업은 1년에 한 50억은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도 아니고 배당도 주니까 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 중에서 좀 대봉 예를 들어서 복병 정도로 보면 돼. 오히려 이런 애들이 급등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대봉 예를 들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당뇨병 이슈가 10월달에 당뇨 학회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당뇨 학회가 뭐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아이센스는 당뇨 치료제는 아니고 시가총액 8천억인데 얘는 당뇨 치료제는 아니고 혈당 측정기 하는 거 있죠. 혈당 측정기 기업인데 혈당 측정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요거거든요. 요거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데 요게가 이제 아이센스가 이제 다음 달에 아마 그럴 거예요. 다음 달 정도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일회성 혈당 측정기거든요. 자가 혈당 측정기라고 이렇게 바늘로 톡 찔러가지고 이렇게 피 약간 해가지고 혈당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해봤을 거야. 그래 그건데 이제 그거를 하면은 이제 아프단 말이에요. 자주 해야 되고 당뇨 환자들은 그거 아프잖아. 좀 따끔하잖아.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는 뭐 한 2주 정도는 이거 뭐 패치로 나도 잘 모르겠어. 패치로 이렇게 붙이고 안 아프고 2주 정도 이렇게 막 계속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게 한 글로벌 시장 규모가 한 10조 정도 된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나? 글로벌 3사가 다 나눠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아이센스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3사가 아니라 그거 글로벌 4사가 된다. 근데 그게 9월 10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유럽 쪽으로 이제 지금도 미국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110개 나라에. 근데 최근에 39,000원까지 올랐던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아이센스가 39,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29,000원이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그죠? 요거 최근에 39,000원까지 갔다가 30,000원까지 빠졌는데 지금 얘가 볼 때 쉬는 기간으로 보이고, 기관들도 살짝 건드렸다 팔았다 하는 거 보니까 기관놈들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빠질 때 사놓으면 갑자기 또 올라가고 그런다. 이거 보시면 그죠? 미리 좀 3만원 이하 29,000원 정도 이렇게 막 29,000원대 이렇게 사놓으면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다. 3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다. 그죠? 뉴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이런 거는 단타로 좀 중기로 길게 끌고 갈 거보다는 좀 모멘텀 이슈 플레이로 좀, 왜냐면 9월달, 10월달에 혈당 측정이 나온다면 좀 또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하이센스 같은 거 좀 단타로 이렇게 치고 빠지고 29,000원대 사가지고 33,000원, 4,000원 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는 좀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중국놈들 이거 문제야 이거. 중국놈들이 이제 그냥 얘네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걸 중국 단체 여행 있잖아요. 단체 여행을 풀었는데 그만큼 경제가 안 좋으니까 푼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돌아오면 이런 애들 화장품 면세 카지노 이쪽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엔터, 미용, 항공 다 수혜지 솔직히. 근데 이걸 다 사냐고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런 기업 중에서 그중에서 여러분 제가 그나마 보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같은 애들. 파라다이스는 요 밑에 카지노도 파라다이스 카지노가 요즘에 잘 되거든요. 부산 해운대 앞에도 파라다이스 있죠. 부산 분들 알 거야. 부산 해운대 앞에 파라다이스 호텔 있죠. 인천에도 영종도에 파라다이스 있고 거기 리조트 있죠. 근데 그게 상당히 잘 되나 봐. 그게. 그래서 파라다이스 정도 보고, YG 엔터 중에서는 이제 YG 엔터보다 YG 플러스 요게 주가가 한 5,000원, 6,000원 하니까 요거가 YG 엔터는 한 6만원, 7만원 정도 하죠. 그래서 YG 플러스 정도만 그 다음 달에 신입 걸금 나온다니까 보고, 그리고 항공주는 실적이 제주항공 정도 보면 되고, 화장품주는 별로 관심 없고. 그러니까 화장품주에 왜 관심이 없냐면 이제 앞으로 중국 놈들이 화장품을 살지 안 살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중국 놈들이 옛날만큼
한국에 와서 화장품 이렇게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리고 화장품 회사가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것들은 이 실적이 좋은데, 나머지 기업들 실적이 적자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자, 근데 이쪽을 봐야 돼. 치과 치아 관련주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치과 치아 관련주는 요 한 판에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쪽은 임플란트 수출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이쪽. 근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여러분, 오스템 임플란트가 국내 1위 기업인데 상장 폐지됐죠.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폐지됐어. 그래서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덴티움이라는 회사가, 요 회사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5%, 국내는 2등, 덴티움이라는 회사가 국내 2위, 오스템 임플란트가 국내 1위, 그래서 덴티움이 이제 국내 2위 임플란트 기업이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한 5% 정도 갖고 있고, 덴티스라는 기업도 한 12,000원 정도 하는데, 이 기업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 애들, 요런 기업들, 요 세 개, 요 바텍, 요 세 개. 근데 바텍은 배당을 안 줘서 내가, 배당을 안 주기 때문에, 배당이 뭐 완전히, 배당이 뭐, 조금 배당 많이 준다고 조금 100%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바텍도 어쨌든 실적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애들 3사는 요거 3개만 보면 된다는 거야, 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실적이 좋은 건 요 3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휴비츠라고 있어요, 휴비츠. 그거는 이제 9월, 10월 달에, 이제 구강 스캐너가 나오고, 내년에 이제 뭐 임플란트 관련 뭐 제품, 뭐 주변 제품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알겠죠? 관심주로 요런 3기업은 실적 좋고, 휴비츠라는 기업은 복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휴비츠라는 기업도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요런 기업들도, 휴비츠, 이런 기업들도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약간 좀 지수가 안 좋으니까 좀 빠졌고, 덴티움도 많이 빠졌어. 요런 애들 많이 빠졌죠. 근데 덴티움은 수급이 좀 안 좋아. 최근에 기관놈들이 샀다가 다시 뭐 이걸 파는데, 이걸 손절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주가도 좀 위치가 좀 낮은 위치인데, 기관이 여기 사면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적은 좀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고, 덴티움이 2분기 상반기 실적이 괜찮았다 이겁니다. 덴티움이 이제 분기 매출 1,000억 돌파했고, 근데 그것은 중국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중국의 판매 단가는 하락했지만 판매량 증가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실적은 그냥 무난하게 나왔고, 덴티움은 1년에 한 1,000억 원 버는 기업이니까. 자, 덴티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중국 시장이 임플란트 시장이 큰데, 자, 보세요. 제가 이쪽 치과 쪽을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여러분, 임플란트 여러분 많이 심은 사람들 많을 거야. 우리나라가 그나마 임플란트 보급률이 높습니다. 인구 1만 명당 우리나라 임플란트 심립률이 600개. 임플란트 심립률이 1위입니다. 근데 중국 놈들 보세요. 이 미개한 놈들. 1만 명당 30개. 이빨이 다 썩었는데도 임플란트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치과 의사들도 기술력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좋지 못하고, 그죠? 10,000명당 임플란트가 3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임플란트 쪽 기업들을 안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어쨌든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주가는 잘 모르겠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치과, 아까 덴티움, 덴티스, 오스템 임플란트,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폐지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기 두 기업 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다. 임플란트 쪽으로는. 알겠죠? 성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럽 애들도 100개밖에 안 하잖아, 지금. 자, 그리고 지금 해피드러그. 여러분 해피드러그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항암 치료제 만들고, 뭐 면역 치료제, 항암 치료제, 뭐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기대감이 컸는데, 요즘에 해피드러그를 해서 탈모 치료제나 비만약, 당뇨병약, 삶의 질을 개선해주고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의약품, 요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해제약, 아까 중해제약, 한미약품, DX, VX, 뭐 라파스, 대원제약, 뭐 한미약품, 뭐 대웅제약, 동아ST, 그런 기업들이 요즘에 주가가 강한 게 이 해피드러그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요런 바이오 ETF가 8월달에 상장해서 요런 기업들로, 요런 기업들을 물이 들어온 거다.
바이오 ETF가 상장되기 때문에 수급이 좀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 코롱인더는 개별적인 기업이지만 앞으로 실적이 좀 오래되면 좋아진다. 코롱인더는 아라미드라고 있어요. 아라미 강한 섬유, 이 방탄복에 들어가고 그 등산복인가 뭐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타이어 코드 거기도 들어가고,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이것도. 그래서 이쪽도 지금 생산량을 공장을 늘렸기 때문에 코롱인더도 단기적으로는 좀 찌글찌글한데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올해 내년 실적이 좋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코롱인더는. 그리고 이 보톡스 필러는 여러분 이쪽도 어마어마해. 시장이 여러분 보톡스 필러 한 번 안 맞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 주름이 자연적으로 노화 때문에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삶의 질이 개선되면은 이제 피부 미용이나 노화에 관심이 있어서 피부 탄력이나 이런 거 좀 필러나 보톡스 같은 거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브라질, 미국, 유럽, 중국 다 이쪽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이런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 원텍, 비올 이런 애들 수출이 되게 상반기 잘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중에서도 이제 좀 관심 있는 기업이 제가 한번 영상으로도 한번 찍어서 올렸지만 이 바이오 플러스라는 기업, 요거 한 8,000원 하나, 지금 8,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요 기업은, 다른 기업들은 메디톡스 10만원 넘고, 휴젤도 10만원 넘고, 대형제약도 10만원 넘어, 지금. 제테만 한 3만원 할 겁니다. 근데, 제테마보다는 이때 바이오 플러스가 한 8,000원 정도고, 요런 기업이 이제 실적이 상반기 최고 실적 나왔거든?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 같은 거는 내가 중기적으로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영상을 따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바이오 플러스는, 그때 내가 차트를 한번 안 봤나? 바이오 플러스 그때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때 차트를 마지막에 좀 안 봤는데, 바이오 플러스도 지금 이 시가총액이 지금 4,600억이에요. 주가는 8,000원이지만 시가총액이 4,600억이라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작은 기업은 아니야. 여러분. 작은 기업은 아니야. 시가총액이 4,640억이니까 작은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1년에 한 300억 정도는 버는 기업이란 말입니다. 올해 순이익이 한 280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 증권사에서. 280억 순이익이. 그래서, 근데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이쪽, 브라질이나 미국, 유럽 쪽으로 수출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배당도 조금 주고 하니까, 배당을 안 주는 기업은 아니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최근에 주가가 7,500원부터 9,000원까지 급등했다가, 이렇게 다시 지수가 빠지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런 기업들은 또 9,000원, 9,500원 또 갈 수 있어 보여요. 중기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지금 안 좋으니까 지금 쉬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좀 제가 좋게 본다는, 중기적으로 좋게 본다. 알겠죠? 요런 다른 기업보다는 좋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메디톡스, 휴젤 이거 보시면 주가가 여러분들이 메디톡스 이거 보면 주가가 10만원 넘어요. 메디톡스 주가가 21만원이야. 대형제약 주가가 10만 4천원입니다. 휴젤 주가가 11만원이야. 그죠? 그러니까 보톡스 필러 만드는 회사들 다 10만원 넘습니다. 제테마 빼고. 그러니까 바이오 플러스가 그만큼 주가가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됐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이번 주죠? 이번 주 23일인가?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워낙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얘기하기 힘들어. 대덕전자 같은 거 요즘에 39,000원까지 갔다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기업들 좀 대덕전자 단기 매매 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빠졌다가 샀다가.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는 이런 기업들이 성장성은 있는 건 맞는데 가온칩스, 코아시아, 에리스테이크 성장성은 있지. 근데 다 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본다. 그래서 차라리 디자인 하우스보다는 차라리 팹리스 기업 중에 텔레칩스라고 있죠. 그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텔레칩스가 차량용 반도체 넘버1인데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엄청 커지기 때문에 텔레칩스가 주가가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지수가 안 좋으니까 이러고 있지. 실적도 상반기 잘 나왔더만. 응? 그래서 최근에 실적도 상반기 잘 나왔어요. 그래서 2만 원 초까지 갔다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지금 2만 원까지. 근데 19,000원까지. 근데
제가 영상을 지금 월요일 아침이지만 지금 보세요. 저번 주 금요일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텔레칩스 저번 주 금요일날 공시가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어. 텔레칩스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40억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했다 공시했다. 그죠? 아니 여기서 19,000원, 18,000원인데 텔레칩스가 여기서 주식을 사겠대. 예? 40억치를 사겠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가 얘네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자기네 텔레칩스가 주가가 싸다고 느끼는 거겠죠. 그러니까 40억치에서 앞으로 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사주 매수를 하면 하방 경직이 주가가 덜 빠질 거 아닙니까? 자사주를 사니까. 그죠? 대기 매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9월, 10월 달에 또 칩셋 미디어라고 있어요. 칩셋 미디어가 9월, 10월 달에 뉴스 나올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가 좀 주가가 급등하고 하면 텔레칩스도 같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 급등하면 칩셋 미디어가 급등하고 그러니까 둘이 연관관계가 있거든. 지분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텔레칩스도 주기적으로 제가 좋게 보니까 텔레칩스도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한 10분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약바이오 쪽 이벤트가 좀 이거 얘기했을 거야. 이거 얘기했는데 이게 9월 달에 세계 폐암마키가 있으니까 유한양행 같은 것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유한양행 지금 주가 강한 이유가 이게 9월 달에 세계 폐암마키가 있어요. 근데 유한양행이 지금 렉나자라고 있어. 렉나자라고. 그게 지금 임상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10월 달에 유럽 종합학회가 있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뇨병 주목하라고 그랬죠. 10월 달에 유럽 당뇨학회가 있어요. 그러면 또 10월 달에 뭐가 아이센스를 주목해야 된다고. 아이센스가 연속 혈당 측정기가 9월에 나올지 10월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당뇨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당뇨 혈당 측정기 만들어서는 아이센스 우리나라 국내 아이센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니까 좀 아이센스 같은 거 너무 샀다가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저점에 샀다가 아이센스 막 뉴스 나오고 할 때 급등하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끝나면 매도지만 아직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알겠죠? 됐다. 여기까지 됐고 좀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시장이 좀 찌글찌글한데 이럴수록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이 지수 찌글찌글하고 하락할 때를 여러분은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위기 속에 기회를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바이오 쪽 한 가지 얘기만 더 하자.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요 기업을 별표 저번 주 금요일에 상한가 갔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1,900억이에요. 근데 요 기업은 내가 볼 때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으니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신규 상장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요 기업은 기술력이 있고 글로벌 제약사 한 18군데랑 약간 제휴를 맺고 납품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상당히 기술력이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간 이유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급의 힘으로 밀어 올린 거지. 그래서 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여러분이 관심주에 놓고 요 기업들이 만약에 다시 2만원까지 빠질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또 빠질 수도 있겠죠. 2만원까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여기.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만약에 급등할 때는 냅두고 관심주에 해놨다가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별표 하나 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만원이나 2만원 밑에서는 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다. 그 정도만. 중기적으로 좀 이렇게 주가가 내가 볼 때는 더 급등할 거야. 이 최근 고점이 29,700원인데 29,000원 뚫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것도 얘기했죠. 그래서 근데 요 기업도 이 18,000원 이상에서는 매물이 많아.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것도 18,000원 이상에서 매물이 많기 때문에 요런 기업들도 실전에서는 이거는 또 16,000원대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저 같으면 실전에서는 짧게다 이거는. 알겠죠? 파라다이스는 이렇게 급등했다 이렇게 하니까 16,000원대 만약에 중국 관련 소비주 관심 있는 16,000원대 샀다가 18,000원 팔고 이런 식으로 16,000원대 와면 사갔다가 18,000원 팔고 이런 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는 거야. 짧게 한 1,500원, 2,000원 따먹는 거는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정도 16,000원 정도가 지지선이 될 것 같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됐어. 여기까지. 그때 모베스전자 내가 좋게 얘기했는데 그때 지금 상한가 갔고 이거는 이제 상한가 갔으니까 이제 팔면 되는 거고. 됐어. 여기까지. 자, 여러분 소금 투자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자, 화이팅.